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레츠 스위프트 뉴스레터 제70호 2022년 12월 27일. 와, 이거 25일에 나와서 읽어야 하나? 그날 읽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27일에 발행해 주셨습니다. 벌써 12월 마지막 주차 2022년 마지막 뉴스레터라고 합니다. 2022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스위프트 생태계도 더 커지고 더 깊이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네, 첫 번째는 애플 관련된 소식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서 프리폼이 출시됐습니다. 와, 이거 너무 기다렸는데 너무 슬프네요. 네, 요런 앱이고요. 완전히 새로운 앱 프리폼은 오늘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최신 버전의 iOS, 아이패드 및 macOS의 기본 앱으로 내장된다고 합니다. 제 아이폰이 iOS 16.1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야 쓸 수 있겠군요. 네. 저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붙여가지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야 틀에 갇히지 않고 생각을 좀 자유롭게 펼칠 수 있고 제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거지? 글자 쓰고 선이 아무튼 프리폼이라는 도구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이 많았죠. 이런 앱이 있었는데 저는 미로라는 앱을 쓰고 있었는데 애플이 이거를 기본 앱으로 장착하면서 누가 살아남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일자리를 잃었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잘 쓰게 될지 저도 한번 써봐야겠네요. 두 번째, 코드가 처음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성장하고 재사용하고 합쳐지고 자동화돼서 다른 부서로 넘어가고 변화할 때까지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와, 전체의 흐름 아닌가요? The importance of code ownership. 코드의 오너십. Well-owned code is well-maintained code. 코드의 오너십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들고 SI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코드의 오너십 자체가 없는 상태로 작성이 되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그 단어를 부정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위에서 잘 소유되고 잘 관리된 코드의 중요성에 관한 거겠죠. 탄생, 그 다음에 성장. 한 명이 만들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한 명이 만들죠. 성장하죠. reusability, 그렇죠. 여러 명이 만들면 이제 계속 똑같은 걸 만들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합의하에 같이 쓸 수 있는 걸 만들거나 그런 걸 하죠. 이게 뭐죠? The Federation, 연방화, 다 같이 쓰는 그런 건가 보네요.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트랜지션, 마이그레이션.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은 요 단계에서 저는 항상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유지보수하고 물론 그 와중에 이렇게 1번부터 너 혼자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해서 만들다가 다른 사람들이 붙여서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이 1번에서 뭐 3, 4번 막 건너뛰고 바로 합쳐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꼭 iOS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코드의 탄생과 그리고 유지보수에 관한 이야기네요. How does the sense of code ownership deteriorate? 뭐야 이게?
선생님 영어잖아요. 뭐지? 일본어로 볼까요? 나오는데 이 한자는 못 읽는데. 네. 교카스루 악화스루 악화하다. 악화되다. 그렇군요. UK가 아니고 UK로 하면 달라지나? 네, 아무튼 ever increasing feature. Everyone owns it. No one owns. 모두가 소유한다는 것은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쵸? Code it but not owned it. Simplification with compliance. We will not always be there. 요런 어떤 마음가짐과 유지보수 관련된 내용. 네, 이거 좋아요. Code deletion is healthy. 이거 지워도 되나? 일단 지웁니다. 네, Automation is not free. 네, 좋은 그런 노하우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아쉽게도 앱코드에 대한 X코드의 대안이었던 앱코드가 종료된다는 소식입니다. 대안이었나요? 약간 유일한 탈출구 였었는데 앱코드가 네, 종료되었습니다. 와, 이로써 X코드만 남았군요. 와, 대박. 저 이거 찾고 있었는데 워치 앱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 참고하면 좋은 가이드 문서입니다. 애플 워치 앱 디벨롭먼트 가이드. 일단은 네, add to link to reading list에 넣고 워치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언제 그리죠? 12월 5일. 네, 워치킷 The Apple Watch Framework에 대한 이야기. 워치 앱, iOS 워치 앱. 오. Here is the list of top 10 Apple Watch app. Find devices. 그쵸. 근데 저는 수유로 만들고 싶은데. WatchOS apps architecture. Some useful tip brainstorming. 네. 근데 가이드는 어딨죠? 이건가요? 네, 아무튼 딱 그 시작점 개발 정말 가이드 문서이네요. 뭐 어떤 형태를 고민해야 되는지, 어떤 피처를 고민해야 되는지. 네. 조금 더 실질적인 예제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여전히 자바 백엔드 개발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만 봐야 하는 것인지 또 다른 시야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글입니다. 물론 한국 시장과는 좀 다른 것 같네요. Java is dead. 첫 소절부터 좋았어. 5 misconception of developers that still think Java is relevant today. 오. 네. 범용성에서는 스위프트는 볼 수 없는 게 맞긴 하죠. Misconception 1. Java has a large and active developer community. There are millions of Java developers around the world. 아직도는 아니죠. 자바는 큰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다가 미스컨셉션이군요. 오호, 좋네요. 이게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외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건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C4 모델로 설계하는 과정. 와, 이거 예전에 한번 봤던 그 설계할 때 이렇게 그쵸? 요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쭉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머리 터졌었는데, 네, 요거를 저번에 본 것 같거든요. 그쵸, 그쵸. 요거죠, 요거. 였는데 이거에 대한 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Swift, bear copy on right. 카우를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오, 직접 동작하도록 스트럭트를 만드는 예제입니다. What is copy on right? 이거 직접 해보면 굉장히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Let's see this with help an example. 네, 해서 아웃풋 보면서 오, 네, 하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copy on write 해서 주소값과 이런 것들을 쭉 찍어서 보는 녀석. 네, 요것과 요것에 같지 않다. 뭐까지 한번 보면은 복사와 아니면은 참조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잘 되겠네요. OX를 만들면서 C로 만들어진 코어 파운데이션과 오브젝티브 C로 포장했던 파운데이션이 이제 스위프트 기반 오픈소스로 완전히 대체된다고 하네요. 더 이상 C 코드도 없이 스위프트로만 구현하고 작은 패키지 단위로 쪼개서 배포됩니다. 이미 애플 플랫폼이 아니라 리눅스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면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swift.org The Future of Foundation. 파운데이션의 미래. 그렇군요. 여기에 있으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스위프트가 C++ 상호 호환성을 목표로 하고 개선 중입니다. C++ 상호 호환성. 네. 그와 관련해서 소수 찾기 코드를 비교해보는 글입니다. 오, C++를 어디다 쓰죠? 게임 개발할 때 스위프트와 C++를 같이 쓰나요? 요건 잘 모르겠네요. How do I call the C++ font from Swift? primes라는 스위프트 함수를 오 놀랍네요. 네, 뭐 요런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순환 의존성이 있는 경우에 의존성을 다루는 팩토리에서 컨테이너를 구현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Factory Circular Dependency Chains. 네. 순환 의존이라는 게 무엇인가? 네, Circular A에 B, B에 C, C에 A 이러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Fixing the problem. 고쳐보자. Lazy loading, refactoring, under the hood 해서 팩토리는 어딨죠? 네. 이런 방법들을 completion block, factory is still evolving, growing. 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지 변수를 만드는 것처럼 클로저를 선언할 때에도 레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짧은 글입니다. 클로저를 선언할 때도 레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lazy closure using Swift. Why? When you want to set up a property that the initial value is relatively expensive to create. 이게 lazy를 쓰는 이유죠. 네. We can do that by using a closure.
네. 그렇군요. lazy loading, it's a good thing. 네, lazy라는 키워드를 왜 붙이는지 알고 있다면 클로저에도 한번 필요할 때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옵션 셋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옵션 셋 처음 보는 거네요. 옵션 셋 in Swift explain with code example. 옵션 셋은 할 수 있게 해주는군요. Define a set of options for configuration. 설정 값의 옵션들을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군요. 그래서 The option set protocol allow you to. 네, 있죠. 요렇게 그쵸. 옵션들에 뭐 할 건지 이렇게 그쵸.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옵션 셋 해서 어떤 이런 옵션들 How to create option set. Upload options, writing options, reading value from an option set. 한번 코드로 쳐봐야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옵션 셋이라는 거를 가지고 네,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하게 해준다는 걸 알려주고 그거를 코드로 보여준 글이었습니다. 실험적으로 머지된 걸로 기억해서 다이나믹 리플레이스먼트를 써본 적이 없는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Tired of objective method swizzling? Check out Swifty alternative method swizzling. 스위즐링 뭐였더라? 네. We call old school object method swizzling. 네. Swift method swizzling 이런 게 있군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오브젝트C와 관련된 이런 거였나 봅니다. 예전에 오브젝트C에서 뭔가 있을 때 저런 스위즐링 키워드와 관련됐었는데 이건 공부를 좀 해봐야겠네요. 이전에 소개했던 코드로 뷰를 만드는 자기만의 방식을 정리한 글의 연장선입니다. 코드로 뷰를 만드는 자기만의 방법. iOS view code, a solution to keep the encapsulation of the pipeline. 파이프라인까지. Create base class for your view. 베이스 클래스 만드시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 하고요. 자기가 반복적으로 혹은 어떤 개발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정리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 만들고 하고 컨스트레인트 주고 추가적인 설정 넣고 해서 뷰를 그린다. 네, 한국에서도 이런 반복된 작업들에 대한 글이 나오면 좋겠네요. Quick sweep tip using compact map. 네, user first, last, 닉네임 다 옵셔널. 그래서 configure label first name이 user first name. 네. This solution work is not elegant at all. So compact map to the rescue. 구해줘. compact map. 딱 때리고 compact map 딱 때리고 이렇게 하면 super neat solution. One line of code easily expandable. 네. 요런 거에 대해서 이런 코드를 짰었는데 이렇게 리팩토링 했다 정도로 보면 좋고
컴팩트 맵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고 나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의 사실 장단점이 있죠. 얘는 엘레강스하진 않지만 뭐 보기에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아한 코드지만 뭐 처음 보는 사람은 도대체 뭘 한 거지?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공부를 해서 우아한 코드를 다들 짜면 좋을 텐데 말이죠. 오, swept enum with labeled associated value. associated 연관 값이 이미 레이블된 거 아닌가요? 네. 이거 그 공식 코드 아니에요? 바코드 해서 UCP와 QR 코드. 어허. 어허. 와, 이제 이 레이블드가 되는군요. 이젠가? 이렇게 레이블드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뭔지 모른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레이블이 되면은 네, 코드를 작성할 때도 시스템 값, 그 다음에 매니팩처러 값, 프로덕트 값, 체크 값 넣으면은 좋잖아요. 네. 좋네요. Associated Value에 레이블드 된 Swift Stride Quick Guide. What is Strideable? 애플의 다큐멘트 스트라이브 프로토콜이 있군요. A type representing continuous one-dimensional value that can be offset and measured.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있군요. 네, 그래서 from 0부터 10까지 2씩 통통통통. 네. 네, 스트라이드가 무슨 뜻일까요? 성큼성큼 걷다. 그렇군요. 이런 게 있군요. 네, 1부터 30까지 2씩 쭉 뛰는. 오, 멋진데요? 이런 게 있군요. 스트라이드라는 애가 있나 봅니다.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self and self in Swift? 대문자 셀프와 타입, 네, 그것과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어느 유튜브인가요? 제가 프리미엄이 없어서. 앱 디벨로퍼라는 요런 채널이 있군요. 아헤이. iOS 안드로이드라뇨. 네, 요런 게 영상으로도 있고 글로도 설명이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셀프는 얘 자신을 나타내죠. 그리고 대문자 셀프는 요런 요거 타입 해서 뭐 그 차이를 잘 모르셨다면 요거를 보고 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위프트 UI는 안 되지만 UI킷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짧게 정리한 글입니다. 전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리딩 리스트 추가 12와 13일. Swift UI is not yet ready. UIKit is still the way to go. Limited API coverage, 뭐 Limited adoption, Limited support. 진짜 짧게 정리하셨군요. 뭐가 안 된다 라기보다는 아직 딥하게 지원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네, 짚어주신 것 같군요. 토스에서도 서버에서 UI 뷰를 결정해서 내려주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비슷한 방법으로 뷰 아키텍처를 정하고 제이슨으로 보낸 뷰를 구현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Server Driven UI using Swift UI. 네. 레이아웃을 받아서 그리는 거겠죠? 네. 스크린 렌더링. 우. 와, 네. 실제 예제까지 있어서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구글 웹 폰트 목록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제입니다. Creating a Google Font Browser in Swift UI for macOS. 안돼, 구글과 애플이 만났다니. 오. 구글 폰트 API로 macOS를 만든 거겠군요. 네. API를 가져다가 쓴. 재미있네요. 안돼, 이거 너무 무서워. 요즘 챗 GPT와 대화하면서 프로그래밍 코드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진다고요. 네, 요즘에 그쵸. 네, 해서 만들어 주었다. 요즘 스위프트 UI 따라하기 튜토리얼 글들이 엄청 많네요. 그 중에서도 뷰 빌더로 뷰를 생성하는 글입니다. 네, 뷰 빌더 using view builder in function. 프로스 앤 콘스 같은 게 없을까요? 장점과 단점. 네. TCA로 타이머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설정 화면을 다루는 예제입니다. 오. 네, 이렇게 돼서 reducer 프로토콜이 이렇게 돼 있고 view jump to any tick. 네. 와우. 한번 코드를 잘 보면서 뜯어보면서 공부하면 좋겠네요. TCA 공부할 때 한번 보면 좋아 보입니다. Building a hexagonal grid with Swift UI layout protocol. 헥사곤, 육각뷰. 이걸 이렇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붙이죠? Layout protocol has two requirements. 두 개의 필요 조건이 있는데 얘네들이 충족이 돼야 되고 캐싱 데이터 있고 해서 hex grid usage. 와우. 좋네요.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리딩 리스트만 쌓이고 한 건 언제 올릴 수 있나 싶네요. Building custom layout in Swift UI layout value key. layout value key. unit point layout value를 쓰면 네, 뭔지 몰라서 패스합니다. Concurrency in modern Swift with async and await in Swift UI Part 1. Concurrency가 나왔군요. 그쵸? Code execution on appear. Let's 했는데 dispatch queue로 때리면 before 하고 after는 하고 dispatch queue가 띵띵띵.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let's replace the GCD block.
with task block next. 태스크로 넣으면 네. asynchronously. 네. 어싱크로너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였습니다. How to create an iOS lock screen widget. 아직도 나오는군요. Quick recap. 네. 그래서 락 스크린 위젯 저도 이거 만들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걸 가지고 만드는 락 스크린 위젯 만드는 거네요. 재밌는 게 많네요. 이번엔 Swift UI tutorial creating a style able address from component. 뭐야 이게. 네. 그래서 이 코드들을 이렇게 하면은 네, 스타일을 여러 개 고를 수 있는 거군요. 이제 UIKit 자료는 이렇게 처음 공부하는 분들 자료가 아니면 거의 없네요. Blacklist with UIKit. Let's get started with a sample list. 이렇게 해서 네, 요거를 만들었다 입니다. iOS 13 이상으로 올리기 많아져서인지 UI 컬렉션 뷰 컴포지셔널 레이아웃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Implementing Pinterest-like layout using compositional layout. 요런 것들. 그쵸. 예쁘네요. 레이아웃 파라미터. 와, 복잡하긴 한데, 네.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Split view for iPad with auto layout constraint. Split view. 아이폰에 두 개 뷰인데 아이패드에서 하나로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주는 화면이군요. 뭐지? 네. 얘가 네.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예제를 소개하는 글들입니다. 전 세계 전화번호에서 국가 코드랑 포맷에 맞는지 검사하기 위한 방법. 플러스 8이면은 뭐 그런 거겠죠? 네. 와우. Step 1. Phone country code. Type category. Evolution over time. 이건 어디 정리가 돼 있답니까? 있는 거겠죠? 뭐 코드에 따라서 뭔가 포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쉐이더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CPU와 GPU의 차이점부터 설명하는 보기 드문 글이네요. Shaders. 와, CPU와 GPU의 그림부터 해서 엄청 네, 이런 글이군요. 놀랐습니다. 네, 눈뽕 맞은 글이었습니다. 예제 코드 수준이라 오디오 파형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입니다. 오디오 파형을 이렇게 할 수 있다. Audio visualization using Swift UI.
네. 해서 코드를 이렇게 해서 네, 오디오 파형 소리의 어떤 값을 가지고 이걸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코드였군요. 저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함수형으로 다루는 방식과 FRP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글은 좀 뒤섞여 있네요. 그 부분이 아쉬운 글입니다.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 using Combined Framework. 네, Publisher and Subscriber. FRP를 구분해야 된다. 네, 요런 글이군요. 3D 체스 만들기를 설명합니다. 와, Setting up a multiplayer 3D chess using Reality Kit, AR Kit, and Swift UI. 네. 이렇게 해서 코딩을 for performance future. 와, 이게 손으로 이렇게 되는 것까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이 모델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WPS 원리와 동작을 설명합니다. WPS가 뭐죠? Wi-Fi Positioning System. 네. 오, 뭐 이런 게 있군요. 이 와이파이를 가지고 이 사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삼각 측량법 이런 걸까요? Indoor Maps. 와우. Indoor Positioning. 놀랍군요. 스토어 키2로 인앱 구독 구현하는 예제입니다. 언젠가 저도 인앱 결제를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스토어 킷으로 하는 뭐 그 예제이군요. 나중에 네, 보고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네요. 와, 제가 제 거를 수수료 내고 한번 사봐야겠군요. Using App Intent with iOS 16. 앱 인텐트가 뭐죠? Intents and Shortcut. 와우. Localization. 뭔가 단축어 같은 걸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좀 더 편한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할 수 있어 보이네요. 보기 드물게 맹용 팝업 버튼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앱킷. 와, 앱킷이라니. 놀랍네요. 네, 이런 앱킷에는 관심이 많이 없어서 쭉 따라해보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맥OS에서 DMG로 앱 인스톨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DMG가 뭐죠? DMG extension. 어떤 뭔가 이유가 있었는데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드 옵션과 엑스코드 기능을 활용해서 빌드 시간 최적화를 하는 팁입니다. 잘 모르던 옵션을 활용하면 좋겠네요. Build Time Optimization, 빌드 시간 최적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설정 값과 그다음 나에게 맞는 거를 옵션을 설정을 해서 빌드 시간을 최적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sim 컨트롤 명령으로 스테이터스 바 옵션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전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네, 뭐 이런 엑스코드 11 shipped with 이거가 있는데 iOS 16 시뮬레이터에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군요. 실행할 때 인자값에 따라서 UI 테스트를 다르게 하는 방법을 정리했네요. 테스트 코드를 이렇게 짜고 passing launch argument 넣어주고 disabling animation localization 요런 argument를 가지고 다른 테스팅을 하는 거군요. 네트워크 요청을 선언적으로 다루기 위해 request DL이라는 오픈 소스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 네트워크 요청을 선언적으로 Declarative Request Builder. Request DL. 어허. 와우. 사용 방법까지. 와. 선언적으로 아름답군요. 세션, URL, head, 쿼리 날려서 response. 네. 선언적인 요청을, 네트워크 요청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은 가볍게 디자인 한번 슥 보고 뭐 이게 drag and drop file unloader. 네. 와. 점점 눈이 휘둥그레지는군요. 와. 빛 왔다 갔다 하는 애니메이션 예쁘네요. 탭바 애니메이션 너무 예쁘잖아. 이건 뭐지? 앱 UI element 3D 드론 뱅킹 앱. 네, 다른 거 하나 더. 앱 디벨롭먼트 인스피레이션 156번. 요즘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많이 하는군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러네요. 런 트래킹 데이팅 파트너 파인더 앱. 이런 거는 금방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네요. 네, 157번 코틀린 컴퍼니 랭귀지 러닝 앱.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스트리밍 모바일 iOS 앱, 모바일 뱅킹 앱. 네. 오히려 너무 화려하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앱들이 엄청 화려하군요. 이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고 예쁘긴 한데 저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탭 세이빙, 파이낸셜 세이빙 앱. 네, 여기까지 해서 레츠 스위프트 뉴스레터 제70호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